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의 양승희 기자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불어나게 해줄 ETF를 소개해드리는 한입 ETF 시간입니다. 국내 1위 자산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과 함께 지금부터 꾸준히 사모으기 좋은 ETF 상품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삼성자산운용에서 오신 안정진 팀장님 모시고 네 번째 상품인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ETF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다뤄볼 저 ETF 상품이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ETF인데요. 인도 니프티 50에 이제 투자하는 ETF 상품인데, 최근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또 이 넥스트 차이나, 포스트 차이나로 인도가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올해 4월 말에 제가 뉴스를 보기로는 이제 인도 인구가 14억 2,500만 명을 기록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 국가가 될 게 확실시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 내놓은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ETF에 대해서도 이 확실히 인도 투자 컨셉이 느껴지는데, 이 인도 투자 ETF를 출시하신 배경이 또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ETF를 출시하게 된 배경, 투자 포인트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포스트 차이나로 인도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도는 14억 2,500만 명의 인구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그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수를 인도의 인구수가 추월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 중에서 0세에서 30세까지의 인구가 한 67%를 차지하고 있어서 매우 우호적인 인구 구조가 장점인데요. 그 유엔에 따르면 그 2031년까지 전 세계의 생산 가능 인구 증가분의 22%를 인도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대한 그런 제조업 및 소비 시장으로서 인도가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을 통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두 번째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 정부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라고 해서 연구 개발 및 기술 이전 등을 약정한 투자액과 매출 목표를 달성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군이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흩어져 있는 정부 부처들을 통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등이 개발이 되면서 효율성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의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22년만 보더라도 대만의 폭스콘이라든지, 그리고 일본의 스즈키, 도요타, 그리고 싱가포르와 중동의 반도체 업체들이 인도에 직접 투자를 계속해서 좀 늘려왔던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한 이제 조립 가공 수준의 제조업이 아니라 정말 인도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비 시장과 이제 생산 시장이 결합된 큰 시장으로서 인도를 이제 매력적인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이게 또 최근에 인도가 또 지정학적 차원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네, 세 번째는 그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패러다임에 있어서 인도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경쟁 국가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제3국을 지원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인도를 중국의 대체 국가로 그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을 제외한 14개국이 좀 참여를 하고 있고, 이런 새로 재편되는 공급망 패러다임에 있어서 인도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과 인도가 경제적 협력의 초석을 다지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포스트 차이나로 이제 인도가 주목받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우수한 인재 풀도 많고 또 글로벌 제조 허브, 나아가 잠재적인 미래 큰 소비 시장으로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가 사실 이제 인도의 엄청난 이제 미래 잠재력과 성장세에 올라타고 싶어하는 투자자분들이 한국에도 많이 계시는데요. 인도가 사실 유능한 인재 많은 거 알지만 또 믿을 만한 사람 별로 찾기 어려운 거, 그것도 이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주식 이거 투자해도 괜찮아? 약간 이렇게 걱정하시는 한국 투자자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ETF 지수에서 일단은 인도 니프티 50 지수에 일단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수가 어떻길래 좀 믿고 안심해도 투자할 만한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니프티 50 지수는 인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유동 시가총액과 유동성 등을 고려해서 상위 50개 종목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수입니다. 지수 구성 종목 50개의 시가총액 합이 총 1,28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지수가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코스피 200 지수의 200종목의 시가총액 합이
약 1,090조 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200 종목보다 니프티 50 종목이 더 큰 규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증시는 사실 1875년에 개설이 되어서 아시아에서 자본시장 역사가 가장 긴 나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니프티 50 지수는 섹터별 비중을 보시면 금융 비중이 37%로 가장 높고요. 금융 섹터 외에도 신흥국임에도 불구하고 IT라든지 에너지, 소비재, 소재, 그리고 통신 같이 다양한 섹터로 좀 분산되어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ETF는 말 그대로 인도 증시에서 니프티 50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니프티 50 지수, 뭐 지수가 잘 오르니까 일단 이 ETF도 이제 성과가 날 것 같은데, 이 니프티 50 지수의 성과는 어떻나요? 네. 작년을 좀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는 이제 글로벌 증시가 침체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18% 정도 하락을 했고요. 미국의 S&P 500 지수가 2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한 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큰 격차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도의 장기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자분들이 좀 인도의 ETF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좀 극히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코덱스에서는 인도 증시의 현물 주식으로 운용을 하는 그런 현물형 ETF를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이제 지수가 인도에서는 이제 니프티 50 지수인데요. 아무리 봐도 이제 인도 주식 사도 괜찮을까 불안해 하신 분들은 상위 5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인 니프티 50 지수를 추종한다는 점, 이 점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 투자하실 때는 지수도 좋지만 또 개별 종목도 이제 같이 살펴보셔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ETF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별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인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업입니다. 사업 부문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정유 화학 부문이 있고, 그리고 통신 부문, 리테일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정유 화학 부분은 S-오일이라든지 GS칼텍스를 예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통신은 SK텔레콤, 그리고 리테일 쪽은 이마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대기업들이 다 한 기업으로 합쳐진 기업이 바로 인도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유화학 부분에서 나오는 그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통신 그리고 리테일 쪽에 투자를 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인도에서 이제 스마트폰 보급이라든지 인터넷 보급 같은 디지털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중산층 확대를 통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리테일 쪽에서도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기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인도 최대 민간은행인 HDFC 은행입니다.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뛰어난 부도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인도의 10억 명 되는 금융 소외 계층에 본격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으면서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인도 인구의 80%가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40%가 잔고가 0원이거나 아니면 휴면 계좌인 상태입니다. 이 인구수가 한 대략 10억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 HDFC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외되어 있었던 이 시장의 핀테크 기업들과 파트너십 등을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신용카드 부문에서 MS,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여신, 수신 부문에서도 10년 동안 약 20%씩 꾸준히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인포시스입니다. 인포시스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IT 서비스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도 IT 기업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인포시스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탑10 은행 중에서 8개가 이 인포시스의 고객이고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탑10 회사 모두 10개 모두 인포시스 고객입니다. 이렇게 인포시스는 인도 내보다 해외 매출 비중이 더 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글로벌 기업인 만큼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배당이 2013년 배당 대비해서 6배 증가를 했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주주 친화 정책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포시스 같은 경우에는 인도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와,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이제 인도 증시가 역사도 길지만 그 인도 증시를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 우량주일수록
글로벌 이미 다국적 기업으로서 사업을 다양하게 영위하고 있고 또 인도 내수 시장은 꽉 잡고 있다 이런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었는데 이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ETF 통해서 일단 이 모든 인도 우량주들의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이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ETF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인도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상장된 ETF가 기존에 한 2개 정도 더 있었던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인도 투자 ETF를 선택할 때 투자자라면 어떤 점들 좀 고려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같은 인도에 투자를 하는 ETF라고 하더라도 그 운용 방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합성 방식인지 아니면 실제로 주식을 담는 방식인지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인도 ETF의 경우 합성 방식보다 현물 주식을 담는 방식이 더 비용이 더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같은 현물 주식을 담는 ETF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안에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운용사 홈페이지나 HTS를 통해서 ETF는 PDF를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운용의 용이성 때문에 일정 부분 현물 주식을 담는 ETF라고 하더라도 선물 비중을 가져가기 마련인데요. 보시면 좀 필요 이상으로 좀 과도하게 선물 비중을 담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물 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물 지수를 추종을 하는 ETF다 보니까 그런 지수를 추종하는 트래킹 에러를 발생시킬 그럴 염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고 투자를 결정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인도 투자 컨셉의 국내 증시 상장된 ETF 딱 3개 있는데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ETF가 제일 그래도 신상 ETF가 되겠고 현물 주식 위주로 투자하신다는 점 요거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끝으로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ETF를 어떤 투자자분들께 가장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도는 포스트 차이나로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인도는 그 중국의 성장 초기 국면과 그런 정책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인구 구조가 굉장히 좀 닮아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의 장기적인 성장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편인데요. 이런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젊어서부터 노후에 은퇴 자산을 좀 쌓아가시려는 분들께 저희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ETF가 굉장히 적합한 투자 수단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ETF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형이 아니라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는 ETF이기 때문에 보유기간 과세가 되거든요. 따라서 연금 계좌를 통해서 활용을 하시면 과세 이연이라든지 저율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도 같이 가져가시면서 인도의 장기적인 성장성에 함께 투자를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인도에 투자를 원하시는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은 사실 선택지가 별로 없었는데 그 와중에 반가웠게도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ETF를 통해서 진짜 인도의 우량주들로만 구성한 니프티 50 지수를 추적하는 이제 좋은 현물 베이스 기반의 ETF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포스트 차이나의 꿈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ETF를 통해서 꼽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또 자이언트TV 양승 기자였고요. 다음에도 이제 코덱스 시리즈로 여러분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이제 준비하는 걸 도와줄 ETF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